현대중공업의 고 정범식 하청 노동자가 작업 중에 에어호스에 목이 감겨서 사망한 사고가 있었습니다. 그 사망한 사고 관련해서 울산경찰청에서 재수사가 있었는데요. 재수사 결과에 대한 입장을 밝히는 기자회견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이제 오늘 참여하신 분들 먼저 소개드리겠습니다. 고 정범식 유가족 분들과 새정치민주연합의 진선미 국회의원님 함께해 주시고 있습니다. 민주노총의 김경자 부위원장님 함께하고 계십니다. 현대중공업 사내하청 지회의 하창민 지회장님, 정동석 노동안전보건부장님 함께하고 계십니다. 기업인권 네트워크의 희망을 만드는 법 변호사인 김동현 변호사님과 기업인권 네트워크 활동가 유정 염윤호분 함께하고 계십니다. 노동건강연대 박혜영 활동가 함께하고 계십니다. 저는 울산 산재추방운동연합 사무국장 현미향입니다. 현대중공업 고 정범식 하청 노동자 사망사고 관련해서 여는 발언을 새정치민주연합 진선미 국회의원께서 해주시겠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저는 진선미 의원입니다. 작년이죠. 작년 10월 17일 울산경찰청 국정감사장에서 문제를 지적했던 내용이 아직 마무리되고 있지 못해서 이렇게 다시 유족들과 함께 기자회견을 하게 됐습니다. 지난해 4월 26일 11시 30여 분경에 울산 현대중공업 사내하청 노동자인 정범식 씨가 동료들과 조카와 함께 근무하는 작업장에서 작업 중 사망한 상태로 발견됐습니다. 이곳은 여기 저희가 이걸 보여드리고 있습니다. 여기는 상황이 너무나 중요하기 때문이죠. 이곳은 칠흑처럼 어두운 공간이어서 그 작업자들의 머리 위에는 조명불을 항상 켜야 합니다. 그리고 에어호스를 통해서 산소를 공급받아야 하고요. 산소가 잠시라도 중단이 되면 숨을 쉴 수가 없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손에는 쇳가루를 날려야 하기 때문에 엄청난 압력이 발휘되는 그런 샌딩기로 작업을 하는 곳입니다. 높이는 3m 이상의 공간입니다. 이곳에서 고 정범식 씨가 에어호스 줄에 목이 감긴 채 발견이 된 것입니다. 당시 울산 동부경찰서의 수사 결과는 카드빚, 휴대폰 비용 연체, 부부불화, 정신과 치료 경력 등을 사유로 스스로 목을 매 숨을 졌다는 자살로 수사를 종결했습니다. 그러나 저희가 확인된 바로 그래서 그 내용들을 근거로 울산경찰청 국정감사를 통해서 초동수사의 문제점과 자살할 요인에 대해 전혀 사실과 부합되지 않는 사실을 지적했습니다. 그리고 샌딩기 오작동의 문제점과 동료들의 사고 가능성에 관한 증언 등을 이유로 전면적인 재수사를 촉구했고요. 울산경찰서는 그를 근거로 재수사를 결정했습니다. 그러나 지금 울산경찰청의 재수사가 종결되는 즈음에 당초 수사 내용과 다를 바 없이 자살로 지금 종결을 하려고 합니다. 그러나 여전히 자살로 단정하기에는 사고 가능성을 염두에 둘 수밖에 없는 그런 정황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세상에는 원인을 규명할 수 없는 사망사고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자살은 그것과는 또 다른 차원의 문제입니다. 그래서 유족들과 사고 당일 함께 일했던 동료들이 제기하는 문제점들을 다시 한번 살펴봐 주길 촉구하는 마음에서 이 자리에 섰습니다. 자, 다시 한번 이 장면을 보고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이 내용은 지금 사고 당시 사망자 모습입니다. 그런데 그리고 여기는 이번 그 수사 결과를 통해서 밝혀진 것인데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실제로 에어호스 줄이 훼손이 돼 있어서
숨을 쉬기가 어려웠을 가능성이 밝혀졌고요. 산소호흡기 방진 마스크도 훼손되어 있는 상태를 확인된 바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우리가 확인했을 때 방진 마스크 훼손돼 있고 에어호스 훼손돼 있고 샌딩기 전선이 두 곳이나 끊겨서 끊어졌다, 됐다 이렇게 됐던 문제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리고 다시 저희가 생각하기에 사실 자살이라는 건 남은 가족들에겐 엄청난 멍해입니다. 그리고 그 본인에게도 스스로 그 부분들은 너무나 심각한 결정인데요. 자, 여러분들이 한 번쯤 그 당사자의 관점에서 돌아가 봐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어두운 공간에서 오전에 이미 한 타임의 작업을 마치고 자기 동료들이 버젓이 같이 근무를 하고 있고 일주일 뒤에 결혼을 할 조카가 근무하고 있는 이 어두운 곳에서 자신이 채 벗겨지지도 않은 이 마스크를 쓴 채로 본인이 여기서 자살을 할 수 있는 것이 과연 가능키나 한지 저는 그 부분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대부분의 그런 스스로의 생을 마감하는 사람들의 통상적인 행동과는 너무나 동떨어진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모든 의문 부분들이 어느 정도는 해결이 돼야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네. 2014년 한 해 동안 현대중공업에서 9명의 하청 노동자가 중대재해로 사망하셨습니다. 유일하게 목격자가 없는 죽음이 정범식 노동자의 죽음이었습니다. 이번 울산경찰청 재수사 결과에 대해서 하창민 현대중공업 사내하청 지회 지회장님께서 문제점을 얘기해 주시겠습니다. 예, 반갑습니다. 현대중공업 사내하청 지회 지회장 하창민입니다. 한 노동자가 작업 중에 사망을 했습니다. 일하다가 11시 30분경 일하는 작업 도중에 사망을 했으면 당연히 그 수사는 현장에 있을 법한 사고들에 대해서 조사를 하는 게 상식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울산 동부경찰서는 그만두기 전에 이미 언론에다가 자살로 소문을 퍼뜨렸습니다. 그리고 자살로 처음부터 규정을 짓고 결론을 도출해냈습니다. 그래서 유가족들은 도저히 이것을 받아들일 수도 없었고 또 동부경찰서조차 이를 설명해내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재조사를 이번 울산지방경찰청에서 재조사를 실시했습니다. 그렇지만 울산지방경찰청의 재조사조차 또 울산 동부경찰서의 재탕에 불과한 조사 결과이고 자기 조직계 안기식 조사라고밖에 저희들은 볼 수가 없습니다. 경찰에서 주장하는 자살이 증거로 채택된 매듭 부분 뒤에 보시면 참조가 될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전혀 다릅니다. 저쪽 목격자가 증언한 부분들이 분명히 있지만 묵살됐습니다. 그리고 훼손된 그 매듭을 가지고 이 경찰청에서도 자살로 똑같이 지금 결론을 내고 있습니다. 경찰 주장에 따르면 정범식 씨는 자살을 위해 태어난 사람이라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아내와 불화가 있었다. 문자를 주고받았다. 누구나 일상생활을 하면서 있는 일이죠. 이런 걸 가지고 자살로 몰아간다는 것은 유가족들에게 씻을 수 없는 상처를 주는 것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몸속에 그때 부검할 때 발견되었던 다량의 크리트 규명해내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에어호스에 난 구멍, 마스크에 난 훼손들을 자기가 본인이 했다라고 지금 경찰은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근거가 뭐냐라고 물었을 때 근거는 없었습니다. 그리고 유가족이 자살에 정확한 정황이 있느냐라고 또 물었습니다. 없다라고 했습니다. 없지만 자살에 가깝다라는 이런 모순적인 지금 경찰의 태도를 저희들이 볼 때
너무나 분노하지 않을 수 없는 상황입니다. 저희들은 다시 원점에서 이 수사가 이루어지기를 지금 촉구하는 거고요. 유가족들이 하루빨리 이 아픔을 딛고 일상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많은 관심과 그리고 지지 당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지난 4월 26일 고인이 사망한 이후에 유가족들이 진상을 규명하기 위해서 8월 20일부터 집이 성남이십니다. 성남에서 울산까지 중학생, 고등학생 자녀를 놔두고 오셔가지고 월요일, 화요일 날 아침마다 현대중공업과 경찰청 앞에서 1인 시위를 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유족들은 지금 자녀 2분과 미만인이 심리치료를 2월부터 하고 계십니다. 너무나 큰 상처들이지만 그 어려운 환경에서도 진상규명 반드시 하겠다는 일념으로 여기 와 계시고요. 간단하게 기자분들께 드리고 싶은 말씀을 전하고 싶다고 하셨습니다. 한번 꼭 들어봐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4월 26일 기억 속에서 지워버리고 싶은 날입니다. 마지막 말 한마디도 못한 채 가족 곁을 떠난 지 벌써 10개월이 지났습니다. 우리 가족은 아직도 이 고통 속에서 벗어나지 못해 하루하루 힘들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저는 남편의 억울함을 밝히기 위해 성남과 울산을 오가며 1인 시위를 한 지 6개월이 지났습니다. 국정감사에서 진선미 의원님께서 울산경찰청 재수사 지시가 내려지면서 많은 일들이 있었습니다. 방송에도 2번이나 방영이 됐고 많은 분들이 분노의 댓글과 관심을 보냈습니다. 내 남편은 말이 없지만 몸에 난 상처들이 모든 진실을 말해주고 있었습니다. 저는 담당 수사관에게 있는 그대로만 수사해달라고 부탁을 했고 제 수사인 만큼 제대로 수사를 하겠다. 걱정하지 말고 믿으라. 종결 내리기 전에 유족에게 모든 내용을 하나하나 설명하고 자료도 공개하겠다 해놓고 이제는 말을 바꾸는 겁니다. 설명조차도 제대로 하지도 않고 자료가 필요하면 공개 요청을 하라는 겁니다. 4월 동안 수사한 결과가 목격자의 진술 내용은 하나도 수사에 반영이 안 됐고 너무나 미심적인 부분이 너무너무 많습니다. 100% 사고 가능성, 자살 가능성도 없다면서 왜 결론은 자살이라고 하는지 저는 너무너무 억울하고 가슴이 아파서 이대로 포기할 수 없습니다. 내 남편의 억울함 저는 끝까지 꼭 밝히고 저희 남편 명예를 찾아주고 싶습니다. 진실은 언젠가는 꼭 밝혀질 거라 믿습니다. 도와주십시오. 감사합니다. 유족이 제기한 의혹은 울산경찰청 재수사 결과에 단 하나도 규명이 되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울산 동부경찰서 부실수사와 편파수사에 대한 입장도 밝히지 못했고 현장을 훼손한 현대중공업 안전관리자에 대한 조사 또한 전혀 이루어지지 못한 채 이번 결과가 나왔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저희 입장을 담은 기자회견문을 민주노총의 김경자 부위원장님께서 낭독해드리겠습니다. 기자회견문. 유족이 제기한 의혹 단 한 가지도 규명하지 못하고 울산 동부경찰서 부실수사, 편파수사에 대한 조직경항기와 보강수사로 끝난 울산경찰청 재수사 결과 절대 인정할 수 없다. 2014년 4월 26일 현대중공업에서 샌딩 작업을 하던 정범씨 하청 노동자가 에어호스의 목이 잠긴 채 사망한 일이 있었다. 사망 당시 목격자가 없었던 고인의 죽음은 시신 수습 직후부터 자살이라고 현장에 소문이 퍼지더니 검안도 이루어지기 전에 울산 동부경찰서 수사 담당자에 의해 언론에 자살이라고 알려지기 시작했고 울산 동부경찰서 수사 결과 자살로 내살 종결되어 유족에게 통보되었다. 하루아침에 가장을 잃고 고통스러워하던 유족들은 울산 동부경찰서의 수사 결과를 받아들일 수 없어 주위의 성남과 울산을 오가며 현대중공업 공장문과 울산 동부경찰서, 울산경찰청 앞에서 1인 시위를 6개월간 진행하며 정확한 진상 규명을 촉구해왔다.
그 과정에서 울산 동부경찰서 수사 결과에 대해 많은 의혹이 제기되면서 2014년 10월 17일 행정안전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울산경찰청장이 재수사를 검토하겠다는 답변이 있었고 10월 20일부터 울산경찰청 재수사가 진행되었다. 울산경찰청 재수사가 진행되는 동안 유가족들은 같이 일했던 현장 동료들의 진술이 제대로 반영되고 고인이 사용했던 에어우선 결함, 리모컨 오작동, 방진 마스크 훼손, 시신 곳곳에 박힌 샌딩 가루와 상처들에 대해 규명될 것이라고 기대했다. 그리고 시신 발견 직후 현장 조사가 제대로 되기 전에 현장이 회수된 문제와 사고의 가능성에 대해 충분히 조사하지 않은 점과 울산 동부경찰서 수사 태도와 문제점들이 분명하게 규명될 것이라고 믿었다. 또한 울산 MBC 돌직구와 SBS 궁금한 이야기 Y에서 울산 동부경찰서 수사 과정과 결과에 대한 의혹을 제기했던 부분에 대해서도 자료를 제출한 상태였기 때문에 이에 대해서도 분명한 수사를 해줄 것임을 기대했다. 하지만 3개월이 넘도록 울산경찰청을 믿고 기다린 결과는 유족들에게 또 한 번 커다란 상처와 불신을 주었다. 울산경찰청 재수사 결과는 유족들이 제기한 문제를 단 한 가지도 분명히 규명하지 못한 채 자살의 동기를 알 수 없고 사고사일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지만 자살이다는 통보를 받아야 했다. 울산경찰청 재수사 결과는 여전히 초기 시신을 발견하고 수습한 동료들의 진술을 반영하지 않았고 사고 직후 현장이 훼손된 상태에서 확보된 자료를 여전히 수사 결과에 중요하게 반영하고 있으며 고인이 사망 당시 착용했던 훼손된 작업 공구와 방진 마스크, 몸 곳곳에서 난 상처들에 대해서도 규명하지 못하였다. 시신 수습 직후 아무런 근거도 없이 고인의 죽음을 사살이라며 소문을 내서 고인의 죽음을 왜곡하고 고인의 명예를 훼손한 현대중공업에 대한 조사도 전혀 이루어지지 않았다. 울산경찰청은 고인이 사망이 자살이라고 주장하나 자살의 동기조차 밝혀내지 못했으며 국정감사에서 지적되었던 울산 동부경찰서의 편파적이고 부실한 수사에 대해 분명하게 의혹을 규명한 것이 아니라 오히려 보강 수사를 통해 울산 동부경찰서의 주장을 뒷받침해주는 역할에 그쳤다. 유족들은 참담함과 분노를 금할 수가 없다. 업무 중 사망한 가장의 죽음 앞에 가족들은 아직까지도 그 충격에서 헤어나지 못하고 있다. 그럼에도 유족들은 고인의 명예를 회복하고 죽음의 원인을 밝히고자 6개월이 넘도록 진상규명을 위해 쉼없이 거리를 뛰어다니고 있다. 그 와중에 이마인간 두 자녀는 정신적 충격과 스트레스가 너무 커서 2월부터 가족 모두 심리치료를 받고 있는 상태이다. 도대체 일하던 노동자가 사망했는데 유족들이 왜 이러한 고통을 겪어야만 하는가? 노동자가 일하다 사망했다면 당연히 산업재해로 인정하여 남은 가족들의 생존권을 보호하고 다시는 같은 사고가 재발하지 않도록 방지 대책을 마련하는 것이 기업과 정부가 해야 할 역할이 아닌가? 하지만 2014년 한 해 동안 9명의 하청 노동자가 사망한 현대중공업에선 아무도 산재 사망에 대해 책임지지 않았으며 처벌받지도 않았다. 기업을 위해 성실히 일하던 노동자들은 생명을 잃었고 그 가족들은 너무도 고통스러운 하루하루를 살고 있다. 더구나 목격자가 없다는 이유로 자살로 모인 정범씨 유족들은 10개월이 넘도록 진상규명을 위해 2중 3중의 고통에 놓여 있으며 그나마 믿었던 울산경찰청의 재수사 결과에 또 한 번 눈물과 분노의 시간을 보내고 있다. 다시 한번 촉구한다. 정범씨 노동자는 작업 중 사망하였다. 고인의 사고 가능성에 대해 전면 재수사하라. 고인의 동료들은 한결같이 현장 사고의 가능성에 대해 진술하고 있다. 현장 동료들의 진술을 제대로 반영하라. 시신 수습 직후 아무런 근거 없이 자살이라고 소문을 내고 현장을 훼손한 현대중공업에 대해 철저히 수사하고 엄중 처벌하라. 사망 현장은 경찰 조사 과정 직전부터 훼손되었고 경찰들도 정밀히 조사가 이루어지기 전부터 중요한 증거들을 훼손하고 그의 근거의 수사 결과를 내놓고 있다. 현장을 훼손한 회사 관리자와 울산 동부경찰서 경찰관에 대해 엄중 처벌하고 조동 수사부터 제대로 하고 재수사를 담당했던 수사팀을 전면 교체하라. 울산경찰청은 고인의 명예를 되찾고자 하는 유족들의 바람을 외면하지 말고 현대중공업 눈치 그만 보고 자신의 조직과 함께 벗어나서 공정하게 재수사하라. 2015년 3월 10일. 긴 시간 동안 저희의 목소리를 이렇게 경청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혹시 기자회견과 기자회견 내용 중에 질문할 사항이 있다면 받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은 이상으로 기자회견은 마치고요.
저희들의 이 목소리 잘 전달해 주실 거라 믿고 이만 마치도록 하겠습니다.